오늘은 텃밭에 심은 고구마 밭인데요. 올해 고구마가 잘 될 거라고 기대는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순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밑거름은 따로 석회코토만 좀 해주었고, 그리고 퇴비 한 2포 뿌려줬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양파를 심었던 곳이라 그 비료 성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덩굴이 무성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무성해진 덩굴을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웃고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지 고구마를 크게 많이 달리게 그리고 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의 제주농부입니다. 제주는 아직 엄청 덥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이랑 중부지방, 위쪽 지방에는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계속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8월 달부터 이제 작물을 심을 밭도 장만하고 이제 비료 뿌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고추도 따야 되고, 그리고 웃거름, 그 팥을 심었는데 시나리 팥이라고 그것도 웃거름도 줘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비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마 밭이고요. 조그맣게 제가 고구마 밭을 만든 곳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고구마를 심어 보면서 느낀 점은 바로 고구마는 양분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분이 많이 필요 없고, 그리고 복합 비료도 주실 필요 없고, 솔직히 고구마 전용 비료라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척박한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된다. 대신에 가리즈 비료를 초반에 좀 주고, 그 다음에 웃거름을 주시면은 이 고구마가 더 달아지고 맛있어진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밭을 만들 때 초반에 이 밭에다가 토양 살충제랑 용성인비 이런 것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고구마 비료를 넣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땅이 기름지다 생각되시면은 고구마 비료도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리질 비료만 좀 주시고요. 그러시면은 고구마 농사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척박한 땅이면은 퇴비 조금만 넣으시고 용성인비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밭에서 이 고구마 넝쿨이 너무 무성합니다. 지금 고구마 넝쿨들이 너무 많이 도장지라고 해야 되나요? 고구마 줄기들이 너무 많이 뻗고 있습니다. 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많이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이제 순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구마에 다른 약재도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구마 순치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전에 저도 고구마 순치기를 해봤고, 그리고 고구마 순을 묻어보기도 해봤고 했는데, 고구마 순을 묻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좀 늦게 하시면은 고구마 묻기를 해도 고구마를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힘만 듭니다. 따라서 고구마 순을 친다고 고구마가 더 많이 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순을 자르게 되면은 얘네들은 더 그 순을 자른 곳에서 더 많은 순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라버리면은 더 순을 많이 뻗기 때문에 고구마를 좀 더 많이 수확할 목적으로 잘랐더라도 고구마 수확량을 높일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순은 순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순이 무성하면은 이런 말들 합니다. 순을 이제 무성하지 않게 수세를 주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수세를 꺾는 거죠. 저도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감귤 농사를 할 때 이제 한 7월이나 이제 8월 이제 초부터 이제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은 이렇게 순이 무성해버리고 고구마 밑이 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구마가 이제 순이 이렇게 잘 되면은 이 순이 뻗어서 그 처음에 이제 고구마를 심었던 그곳에서 이제 고구마가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다른 부분에서 고구마가 달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성한 고구마 순을 자른 건 의미가 없고, 어쨌든 고구마 순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제를 이제 뿌리셔야 됩니다. 억제제는 뭐가 있냐? 바로 인산가리와 그리고 칼슘입니다. 두 가지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여기다 꾸준히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질소질이 빠진 인산가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추비를 줄 건데요. 추비는 그 질소질이 없는 유황가리 고토를 줄 것입니다. 제가 가끔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농사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료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비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가리즈 비료에는 유황가리가 있고 염화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좋고 식감이 좋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줘야 되는 밑거름과 웃거름은 염화가리가 아닌 유황가리 아니면 황산가리입니다. 따라서 가리를 황산가리를 쓰셔야 됩니다. 황산가리를 쓰시게 되면은 무슨 좋은 점이 있냐, 바로 여기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풍미를 더 좋게 합니다. 맛을 더 좋게 하죠. 그리고 저는 유황가리 고토를 쓰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광합성이 중요합니다. 햇볕도 이제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이 순들도 굉장히 우절하죠. 우절하고 굉장히 순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에 이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황가리 고토, 고토, 그리고 마그네슘을 주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추비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순이 무성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비료 성분이 질소질 비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괜찮지만 얼마 동안 계속 흐리고 비가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이 무성하지 않던 이 고구마 줄기들도 무성해지게 됩니다. 고구마가 이제 우짜랐다, 그리고 고구마 순만 무성하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은 꼭 이런 것을 주세요. 추비는 무조건 황산가리나 유황가리를 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인산가리를 이제 물에 녹이셔 갖고 아니면은 염화칼슘이나 아니면은 다른 칼슘제가 있으시면은 그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하셔가지고 수세를 꺾어 주셔야 됩니다. 즉 순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것을 억제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인산가리를 어떤 인산가리를 쓰셔야 되는지, 얼마나 타서 쓰셔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인산가리를 이 고구마 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의 웃자람을, 그 수세를 이제 좀 누그러뜨리려면은 인산가리나 아니면 칼슘제를 쓰셔야 됩니다. 인산가리는 이렇게 인산과 칼슘만 있는 것이고 질소가 없는 것입니다. 수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웃자람을 너무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산가리를 쓰셔야 되죠. 인산가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한 포에 8만원에서 9만원 하는 굉장히 고가의 비료입니다. 그리고 인산가리를 구입하시면은 그냥 물에서 녹이려고 하시는데, 물에 지금 놓은 지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었는데 녹지 않습니다.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 인산가리를 잘 녹이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 요 이스트를 넣으시면은 금방 분해가 됩니다. 요거는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드라이 이스트만 이렇게 놓고 저어주기만 하면은 따뜻한 곳에 놓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금방 녹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인산가리를 말당 20리터당 40에서 50g 넣고 녹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걸리 향이 나면서 지금 거품이 나죠. 발효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한두 시간, 짧게는 한두 시간 정도면은 비료를 녹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녹여 놓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붕산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말당 5g에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칼슘제는 많습니다. 마그네슘, 붕사, 칼슘 이렇게 들어간 이런 칼슘제를 주셔도 좋고, 염화칼슘을 주셔도 좋고, 이제 칼슘제를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람새가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웃자라거나 하시면은 칼슘제도 중간에 꾸준히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약통에 넣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인산가리를 이스트에 녹인 요거 비료를 이제 통에 넣고 작물에게 뿌려줄 건데요. 간격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뿌려주시고, 어쨌든 웃자라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모종을 심어주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고구마가 많이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바꾸게 해주는 겁니다. 즉 고구마를 안 달릴 것을 고구마를 달리게 하는 거죠. 저대로 그냥 두시면은 고구마가 안 달립니다. 순만 무성하지 고구마가 달리지 않습니다. 고구마 먹기 위해서 그 고구마 심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에다가 직접 만든 액을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비료를 넣었었는데 모두 다 녹았습니다. 한 두세 시간만에 다 녹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바닷물 인산가리 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산가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효시켜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산가리도 있으시면은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삼가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특히 소금기가 들어간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을 주면은 이제 당도가 올라갑니다. 모든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늘은 요것만 뿌리고 다음에 뿌릴 때는 이렇게 바닷물, 소금이 들어간 인삼가리, 바닷물 인삼가리도 있으시면은 요것도 뿌려주시면은 수세를 잡는데 웃자라는 것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감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웃자라지 않게 그리고 수색을 좀 떨어뜨려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삼가리, 바닷물이 들어간 인삼가리를 줍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주면은 병해충도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닷물은 지금 만든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됐는데 썩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바닷물은 보존성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액비로 만들어 놓으면은 향도 좋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 인삼가리 액비나 아니면 인삼가리를 이렇게 이스트에 녹여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할 것은 이렇게 구근 비대제입니다. 이런 구근 비대제를 이제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슘과 인삼가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세를 죽여서 구근을 굵게, 그러니까는 생식생장으로 바꿔줘서 구근을 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근 비대제 같은 것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작물에게 꾸준히 고구마 같은 밑이 드는 그런 작물에게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작물에게 뿌리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유황가리 고토를 뿌려주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와서 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비가 와서 유황가리 고토를 뿌려주었습니다.